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는 안보정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 맨 먼저 이 공수처에 지금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방금 전에 출두를 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요, 지금 이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5차례 공수처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죠. 여러 가지 이제 국회 업무라든가 감사원 공식 일정을 이유로 해서 계속 출두를 안 하다가 이제 오늘 출두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는요, 이번 이제 유병호 사무총장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최재해 감사원장까지 소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공수처가 이 정신 나간 것 같아요. 오전 오패를 하다 보니까 정신이 나갔어요. 이런 공수처 빨리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두 번째로는요, 유동규 본부장의 이 교통사고가 일파만파로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처음서부터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여기 이제 수사를 해왔는데 수사가 너무 섣부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 비판과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이 여전히 꼬리를 물고 있는데 내년도 총선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의혹들이 계속해서 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이 선관위에서 새로운 장비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업체가 말이죠, 이미 해외에도 이 자동 투표 분류기 이거를 갖다가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해외에서조차도 이 기계 오류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장비로 교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선관위도 또다시 이제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또 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철험의 김용민, 황운하, 이런 김남국이 이제 탈당을 했지만 본적은 어쨌든 철험회가 아니겠습니까? 자, 철험회는 그야말로 이 다수당의 횡포, 이 앞장서고 있는 인간들인데 이 김용민이가 있는 남양주 지역에 말이죠. 지금 이제 남양주 전 시장을 역임했던 이재명의 저격수 이 조강한 전 시장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셀프 자객 출마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내용도 함께 여러분들께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정말 이제 내년 총선이 가까우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총선 국면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 내용을 하나씩 여러분께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맨 먼저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공수처 지금 이 감사원 사무총장의 조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공수처에 출석한 유병호 사무총장인데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제 출두하기 직전에 과천 이 공수청사에서 지금 이제 기자들하고 이제 몇 마디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유병호 사무총장이 오늘 조사를 받게 된 것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이 표적 감사다. 그래서 이 표적 감사에 대한 이 반발 보복 차원에서 전현희 위원장이 공수처에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 고발하다 보니까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피의자 신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수처에서는 이런 고발에 따라서 작년 9월달이죠. 9월달에 이제 전현희가 죄송합니다. 작년 12월 달에 최재해 감사원장하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그 다음에 권익위의 고위 관계자 A씨 등을 갖다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 7월에, 그러니까 한 12월에 고발했으니까 한 5개월 전에 감사원에서요, 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이 기강회의와 관련해서 특별 감사에 착수를 한 바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이제 보복으로 그동안에 이 감사원 압수수색도 하고, 그리고 이제 소환 조사를 통보하고, 그래서 이제 5번에 걸친 후에 오늘 출두를 하게 됐는데요. 자, 그래서 왜 출두를 안 했느냐? 이러한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왜냐하면 이제 이 공수처에 완전히 불응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야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우선 기본적으로는요, 이 국정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 감사원 고유 업무와 관련한 바쁜 일정 때문에 못한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는 통보 방식 자체가 위법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끌기 차원에서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 공수처 질문지 내용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무려 360여 쪽 정도나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바로 이제 어젯밤에 이 송영길이가 검찰의 조사를 받았잖아요. 이 송영길 조사도 이 검찰청에서 만든 질문지를 보면 200여 쪽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말이죠. 이 감사원의 감사는 정당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정당한 감사를 벌인 이 유병호 사무총장 측의 입장을 무시하고 전현희 입장 쪽에서 질문을 작성하니까 무려 송영길의 2배 가까운 360여 쪽짜리 질문지가 나온 게 아니냐, 질문서가. 이것만 보더라도 공수처가 얼마나 무능한지, 예, 그리고 이 공수처가 얼마나 무능한지도 무능한지지만, 그러니까 오전 5패의 그 구속영장 청구, 이 실적이 마이너스인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무능의 극치를 지금 달리고 있는 공수처가 이 정부 고위직인 감사원의 사무총장, 그리고 정당한 감사를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만약에요, 이 정당한 감사가 아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감사원 감사에 응하겠습니까? 감사원까지 갔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원의 이 주심이 조은석 감사위원장인데, 조은석은 검사 출신이에요. 조은석은 문바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문바 중에 한 사람인 조은석이가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를 고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자, 의도로 고치고 빼먹고 난리를 쳤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조은석이도 고발돼 있잖아요. 조은석이가 왜 뺐겠습니까? 정당한 감사의 결과로 나타난 비리가 많으니까 이거를 뜯어 고치려고 날 조작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런 충분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적에 공수처가 고발했으니까 일단은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은 360페이지 정도나 되고 5차례 걸쳐서 계속해서 압박하는 이 소환 통보로 된 거, 이런 내용으로 본다면 공수처의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 밤 늦게까지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한 조사가 계속될 것 같고, 이번 조사가 끝나고 나서 최재해 감사원장도 고발되어 있기 때문에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 그리고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한 추가적인 소환 조사 여부, 그리고 권익의 관계자, 이런 수사 여부도 결정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야, 참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제 1신으로 보도를 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는 유병호 사무총장의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 지금 유병호 사무총장 이번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교통사고 이번에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예, 이번 이제 교통사고의 핵심은 여러분께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동영상, 저도 이미 이전 방송에서 동영상까지 다 보여드리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은, 원래요, 이 트럭 같은 이 화물차는 1차선을 달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뭐 고속도로, 대한민국 고속도로 지금 엄청 좋아졌잖아요. 많은 고속도로를 달려봐서 아시겠지만은, 저도 뭐 고속도로 이제 어쩌다 한 번씩 달려보는데, 제일 열불나는 게 달리지도 않으면서, 속도를 내지도 않으면서 1차선으로 달리는, 고속도로 달리는 기사들이, 운전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1차로는요, 주행차로가 아니에요. 추월차로예요, 추월차로. 추월차로이기 때문에 추력이 제한속도가 100km짜리인데, 이 100km 고속도로에서 또는 110km, 1차선을 달릴 수가 없도록 법률로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위법에. 그래서 지금 이제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차로를 달리다가 2차선으로 진입하고, 그리고 이제 유병호 사무총장의 차량은 3차로에서 지금 이제 고속도로 진입하면서 2차로로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거의 실시간으로 이게 진입이 됐다는 겁니다. 이러다가 꽝 하고 사고가 났는데, 이게요, 치사율이 무려 7, 8% 정도가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병호 죄송합니다. 유동규 사무총장이 생명을 건진 것만으로도 정말 어마어마한 천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고가 매우 의혹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유일보 측에서 말이죠, 이 전문가들의 의견, 이 여러 이 다방면적인 취재를 통해서 의혹을 4가지로 정리하고 있어요. 의혹 중에 제일 첫 번째 하나는, 왜 이 기사는 1차선으로 달릴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8.5톤 추럭이니까요, 어마어마하게 큰 추럭이잖아요. 이런 추럭 기사가 어떻게 1차로로 들어와서 1차로를 달리고 있었냐는 겁니다. 요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예, 이게 그래서 지금 이 기사에 대한 이 이력, 기사 이력, 이런 것들을 철저히 경찰에서 추적 조사를 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아니면은 이 운전사가 과태료 정도는 우습게 보고 그냥 1차로를 막 달릴 만한 급한 사정이 뭐가 있었는지, 이런 거를 제대로 좀 체크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만약에 2차로로 진입할 의사가로 2차로로 이제 진입을 바꿨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트럭은 1차로로 계속 달릴 수 없으니까 언젠가는 바꿔야 되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운전기사가 쫙 다 보면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밤이든 낮이든. 이때는 이제 밤 늦은 시간인데, 그러면은 이제 옆에 차를 다 보고 들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유동규 차량이 먼저 들어왔는데 요거 들어온 걸 알면서도, 그러면 이 유동규 차량은 이제 차가 작으니까 본부장 차량은 좀 빠를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 차 뒤로 들어가는 게 맞는데 왜 굳이 앞으로 쳐 들어가냐 이거예요. 요것도 수상하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운전 습관이 대단히 나쁜 사람이냐, 아니면은 다른 이렇게 불법 운전 신고를 당하더라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입에 불법 기사냐, 무법 기사냐, 요런 또 이 기사의 이력도 챙겨봐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차선을 바꾸는 때 이걸 보면은 동영상 이 블랙박스를 보면은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한 것 같아요. 트럭 운전사도. 그러니까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죠. 그리고 사고를 인지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차량은 트럭이 크니까 위에서 다 내려 보이잖아요. 이건 틀림없이 다른 소형 세단을 들이받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운전대를 갖다가 이제 왼쪽으로 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운전대를 왼쪽으로 돌린 것까지는 블랙박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가 이게 확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브레이크 등이 켜져 있는 것 같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과연 사고를 전후로 해서 누구랑 연락했는지,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화성서 출발해서 평택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까지는 지금 알려져 있어요. 자, 이런 의구점을 이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했겠냐 이겁니다. 예. 그리고 추돌 직후에요, SM5도 반시계 방향으로 일정 각도를 돌리는 바람에 중앙분리를 받고 충격이 완화되면서 차량이 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보면 좀 추가적인 수사가 굉장히 시급한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유는 경기 남부경찰청의 수사 이력이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경기 남부경찰청이 그동안에 이 이재명 관련 사건을 많이 수사해 왔는데 전부 미온적으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하고 남양주 시 간의 이 맞고발 사건이라든가, 이재명과 운수미 시장의 분당 리모델링 특혜 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재명 특근의 오성 채용 비리 의혹, 이런 거 전부 다 불송치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유독 경기 남부경찰청은 이재명과 관련해서는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로 일관해온 것 아니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 이력 때문에 이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너무나 빠르게 서둘러서 수사를 마쳤다는 거, 이 점도 상당히 이해가 안 간다.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요게 이제 네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제는 부정선거 의혹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회사가 뭐냐? 지금 말이죠, 이 선관위에 투개표 관련 장비를 공급한 업체가 최근에 말이죠, 미루 시스템즈라고 이 업체인데, 이 미루 시스템즈는 해외에도 수출을 하고 있어요. 이 관련 기기를 갖다가. 그래서 이라크라든가 콩고라든가 볼리비아라든가 키르기스스탄 이런데 이 장비를 수출을 했는데요. 이런 외국에서조차도 부정선거 논란이 이 장비 때문에, 이건 부정선거 기계야, 이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계를요, 2020년도 4.15 총선 때도 우리 선관위에서 도입해서 이 기계를 가지고 사전선거 때 투개표 분류를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말이죠, 작년에,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이미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이 장비를 교체하는 작업을 했는데, 입찰을 했는데 13,500대 사전투표 장비 점검 계약을 마쳤다는 겁니다, 작년에. 그래서 올해 말이죠, 8,500여 대의 새 기계를 교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투표와 관련된 장비 교체율이 무려 63%나 되는데, 이게 내년 4월 총선 앞두고 이렇게 서둘러서 장비를 교체한 점이 뭔가 수상하다. 과연 이게 내년도 총선에서 정말 부정선거 요인이 없이 깔끔한 기계적인 그동안에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기된 이런 결점들을 다 보완한 장비가 맞느냐, 이런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요, 이 선관위하고 이 미루 시스템스하고 이 계약 내용을 보면은 160억짜리 장비 계약인데, 지난달에는요, 이 회사에서 경력직 알고리즘 전문가 채용 공고까지 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새로운 이 알고리즘, 이 경력직,
이 채용 공고를 낸 거하고 이 사전 투표 이 기기하고 이게 과연 어떤 영향이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 과연 이런 걸 가지고 내년도 선거에서 부정선거 요인이 완전히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 뭔가 수상하다. 지금 이 문제 제기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작업은 말이죠. 이 선관위 사업계획서에 따르면은 미르 시스템즈는요, 작년 9월 6일부터 11월 11일까지 이 미르 시스템즈가 점검한 사전투표 운영 장비가 총 13,500대라고 해요. 투표용지 발급기가 있고 UPS가 있고 보관 가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13,500대인데 이후에 금년 4월 달에요. 160억 원의 추가적인 장비 제작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선관위하고. 이 중에서 먼저 2,460대를 제작해서 48억 원가량의 선금 지급을 이 선관위에다가 했다. 이렇게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비율로 환산해 보면은요. 전체 계약으로는 8,500여 대의 사전투표 운영 장비를 올해 11월까지 선관위에 공급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전국에 있는 13,500여 대의 사전투표 운영 장비 중에 63%가 이 미르 시스템즈가 새로 제작한 기계로 내년 총선 전 시점에서 이렇게 이 교체가 완료됐다는 건데, 문제는 바로 뭐냐? 이러한 미르 시스템즈의 전자 개표기가 해외 각국에서 부정선거 의혹 논란을 야기한 바 있기 때문에 내년도 우리 총선에서는 과연 이 부정선거 의혹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나 줄일 수 있는지, 이게 상당히 의혹이 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 기계를 가지고 그 전자개표를 했던 이라크 정부의 경우에는요, 부정선거 의혹이 일어나니까 아예 전자개표 결과를 취소하고 수자개표에 의해서 재검표를 한 바 있다고 할 정도로 이 부정선거 의혹이 많은 이 기기를 지금 선관위에서 다시 들여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해외에서도 말이죠, 이 한국 이미지도 굉장히 지금 안 좋아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에서 이 미르 시스템들을 갖다가 이 단독 입찰시킨 바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2020년도 9월에도요, 이 중앙선거 이 전자개표기 점검 사업에 컨설팅 수주를 한 바 있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서도 올해 또 사전투표 기계 대다수를 갖다가 교체하는 작업을 맡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혹이 끊일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 구주와 변호사는요, 총선 전에 무려 63%의 사전투표용지 발급 장치를 교체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비정상적인 작업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난달에 미르 시스템즈는 경력직 알고리즘 전문가를 채용한다는 공고를 내기도 했는데, 사전투표 장치에 어떤 새로운 알고리즘을 적용했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는 거죠. 어떤 특정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야권에 유리하게 이 투개표가 이루어지도록 기계적인 조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해서 중앙선관위하고 미르 시스템즈가 총선 전에 투명하게 해명하고 우리 국민에게 이거를 좀 발표하도록 압박을 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한 꼭지만 더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바로 뭐냐? 지금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전 광주시장이 누구냐? 조강한 전 광주시장이에요. 본래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서 시작해서 민주당 광주시장했는데 이재명이하고 대대적으로 붙었었죠. 예, 이 하천 정비 사업 문제라든가 코로나 재난지원금 문제 건건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 이재명이도 이 고소 고발하고 감사도 하고 난리가 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작년 4월 달에 민주당을 탈당해갖고 지난 9월 달에 우리 국민의힘에 입당한 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에는요, 우리 국민의힘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의 부원장으로 내정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인데요. 이 조광한 전 광주시장이 지금 내년 4월 총선과 관련해서 남양주 병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남양주 병에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럼 누구냐? 이 보니까 딱 김용민이가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김용민 잡으러, 그러니까 이제 셀프 자객 출마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조강한 이 시장이 이제 최근에 이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요, 시장 재임 시절에 남양주를 대한민국의 1등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전심 진력을 다했고 앞으로도 열정과 집념을 가지고 1등 도시로 우뚝 세우겠다. 그래서 내년 총선은 남양주 발전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갈림길로 역량과 추진력을 갖춘 인물에게 소중한
표를 행사해 달라. 그래서 혼자 꾸는 꿈은 꿈으로 끝나지만은 함께 꾸는 꿈은 희망이 되고 현실이 되고 감동이 된다. 자, 그러면서요, 공약도 발표를 했어요. 경춘선과 수인분당선 직결, 그리고 수도권 광역급행열차 GTX DEF 노선 추가, 그리고 경의중앙선 경춘선 지하화, 그리고 수덕대교 6차로 원안 추진, 대학병원 유친, 뮤지컬 전용극장 조성, 상수원 지수구 분산, 학교 증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과 같은 8가지를 공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공약까지 이렇게 발표를 하냐면요, 바로 김용민이를 저격해야 되기 때문에 발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당적을 이제 옮겨서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 지금 이제 이 출마를 선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처음에 이 인간은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할 때 지금 내려와라, 이러한 이 주장을 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야말로, 그리고 이 김용민은요, 모든 막말 방언의 진원지가 김용민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제 박주민, 김용민 이런 인간들이 말이죠, 지금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이제 공수처법 설치안, 요런 내용을 낸 인간이 바로 이 김용민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김용민 반드시 낙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조강한 시장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세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조강한 시장은요, 이 21대 총선 당시에 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 도움을 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집행유예 10개월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됐지만은요, 지난 광복절 때 특사로 불려서 사면 복권이 돼서 9월에 국민의힘에 영입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용민이가 아주 그냥 윤석열 정부 공격에 지금 맨 앞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에 이 김용민이가 말이죠, 이 최강욱이 다 철원의 멤버인데, 최강욱이가 그야말로 이 남성 비하, 여성 비하 발언할 때 그 옆자리에 앉아서 아주 희희낙낙하고 웃고 방구하는 인간이 바로 김용민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김용민은요, SNS에다가 내년도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면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다, 이런 막말 망언을 방수되지 않는 인간이 바로 김용민이가 된다. 그래서 반드시 이 조강은 이제 뭐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크겠죠. 뭐 여의도 부원장까지 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으로 이제 이적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공을 볼 때, 그리고 또 뭐 가장 중요한 이재명 저격수니까 말이죠, 공천을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공천을 받으면 우리 조강한 시장이 전 시장이 당선되고 김용민이를 낙선시킬 수 있도록 압도적 지원 분위기 조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